뻥. 자, 유기화학 봅시다. 방금 그 자료. 유기화학은 쉬워요. 쉬워서 알면 그냥 다 맞아요. 알면 다 맞는데 공부를 안 하면 빵점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책이거든요. 다른 책이어서 공부를 안 하면 빵점인데 공부하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걸 빨리빨리 쑥쑥 외워주세요. 알겠죠? 성공 알겠어요? 그리고 저때 여러분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 만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건희 부모님 그다음에 상목식 부모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게요? 건희야 뭐게요? 뭐게요? 상목식 뭐게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둘이는 서로를 너무 부끄러워한다. 네. 둘이 한번 봐봐. 얼굴 한번 봐봐 서로. 한번 봐봐. 상모가 건이 보니까 부끄럽죠. 예?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둘이 밥도 좀 같이 먹고 친하게 지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자, 하여튼 봅시다. 자, 거기 이제 초반에 알케인 나오는데 알케인 이거는 예전에 여러 번 했으니까 됐고요. 한 장 넘겨서 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2페이지. 한 장 넘겨서 2페이지. 됐다. 한 장 넘겨 2페이지. 찾았어요? 2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뚜시 그래프 하나 있죠. 중간에 뚜시 그래프. 박스 치세요. 중간에 2페이지 그림 나오는 박스 있죠. 그래프 있죠. 박스를 딱 치세요. 자, 이 그림을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 있는 어떤 요소 하나를 구멍을 놓고 거기에 채우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상무씨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그림 6에 나오는 그래프에 그냥 물결 모양이 있고 위에 형태 이성일체 뉴먼 프로젝션 그려져 있잖아요. 이 뉴먼 프로젝션 싹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꼭 복습을 해서 요거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거기에 한 장 넘겨서 4페이지, 5페이지, 한 장 넘겨서 4페이지, 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4페이지, 5페이지에 그 문제 나오죠, 문제. 4페이지 문제 나오죠? 예제 1부터 예제 10. 찾았어요? 이 예제 1부터 예제 10, 이거 학교에서 기출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이 예제 1부터 예제 10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풀어봤었거든요. 여기 일부는 풀어봤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돌아봐도 되는데 어쨌건 풀어보시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진도 부분을 좀 나갈게요. 자, 한 장 넘겨서 어디를 가보시냐면 쭉 넘어가가지고는 어디를 보시냐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3페이지. 유기화학 2 교재 3페이지. 유기화학 2 교재 3페이지. 찾았습니까? 유기화학 2 교재 3페이지. 유기화학 2 교재 3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칸 인골트 프렐로그 룰이라고 나오죠. 찾았어요? 이 칸 인골트 프렐로그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무조건 나온다.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기화학이라고 하자. 우리 수줍은 상목씨, 상목씨 오랜만에 또 나 보니까 부끄럽죠? 네. 부끄럽죠? 수줍죠? 나 보고 수줍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목이 볼 때는요? 아, 상목이 자기 상목이죠. 건이 볼 때는요? 좀 수줍죠? 그렇죠. 그렇죠. 자, 건이 상목이 볼 때 좀 수줍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자. 자, 자, 우리 수줍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자, 영어로 쓸까? 올게닉 케미스트리. 자, 거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를 보냐면 거기에 갑자기 이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는 굉장히 비체계적이에요. 이게 뭔가 논리 구조가 되게 약해. 뭐 갑자기 이게 나왔다가 저게 나왔다가 뭐 이래가지고, 진짜 이게 나름의 체계를 잡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체계인데 어쨌건 한번 봅시다. 참. 나는 이렇게 막 이런 걸 쓰면 되게 체계적인데 뭔가 탁탁 맞고 이렇게 논리 주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뭐 선후 관계 아니면 뭐 원인과 결과 뭐 그 다음 종속된 내용 이런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꼭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굳이 꼭 타겟을 찍어서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너무 거슬리거든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교재 보면 이렇게 막 딱 맞잖아요. 다 이렇게 막 그래요. 뭐 그래. 상국 씨는 별 생각 없죠? 상국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딴 데 보는데. 자, 보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우선 거기 학교 교재에 그 2페이지, 3페이지쯤인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제 뭘 해보지? 그래. 아니, 그래. 큰 것부터 해봐. 이제 큰 거 뭘 해볼까? 거기, 그래. 이넨티오머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논리 구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하기에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상목 이넨티오머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이넨티오머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그러게요. 나 진짜. 이넨티오머 이넨티오머? 그래. 이 논리 구조가 너무 이상하긴 하더만. 이렇게. 자, 상목 오늘 하는 거 완전히 외워야 돼, 알겠죠? 완전히 외워야 돼. 자, 스티리오 아이소머. 우리말 번역은 입체 이성일체입니다. 자, 이 입체 이성일체에 대해서 이걸 좀 해보면 이 입체 이성일체는 첫 번째 입체 이성일체는
바로 이겁니다. 서로 구조는 같지만 배열이 다른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구조란 말이 나오죠. 구조를 영어로 constitution을 구조라고 하는데, 구조가 뭐냐면요, 바로 구조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 구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바로 이거예요. IUPAC 노멘클레이처. 노멘클레이처라는 표현이 있죠. 노멘클레이처가 뭐냐면 이름 붙이기 체계잖아요. 그래서 IUPAC 이름 붙이기 체계, 그 IUPAC 노멘클레이처에서 메인 체인을 정하고 탄소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 요거를 이성질체, 이거를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배열입니다. 배열. 자, 배열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nfiguration이라고 해요. 자, 우리말 번역은 배열인데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특정 두 치환기 사이의 서로 다른 위, 아래 관계.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이 배열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앞서서 배웠던 시스트랜스, 이런 것도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RS, 그리고 오늘 할지 다음 시간에 할지 모르겠는데 EG 라고 하는 이런 구분 방식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이넨티오머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거울상 이성질체. 자, 이 거울상 이성질체는 바로 첫 번째 1. 스티리오 아이소머, 우리말 번역 입체 이성질체예요. 스티리오 아이소머 중 서로 거울상인 관계. 요걸 이넨티오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방식인 거죠.
자,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메틸, 브로마이드, 염소 뭐 이런 기하 구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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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시다. 그럼 이때 요 둘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되죠? 바로 요 중간에 한 중간에 짜잔 거울을 놓는다면 모든 치환기들이 거울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에 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염소를 거울에 대칭시키면 염소, 메틸을 거울에 대칭시키면 메틸. 무슨 말 나겠죠? 이렇게 되면서 저 둘은 어떻게 된다? 서로 거울상이 되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한쪽 거울상을 어떻게 그려볼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져 있는 탄소, 수소 결합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180도 회전을 시켰을 때 얘를 어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성부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메틸을 반대쪽으로 돌리면 염소, 뒤로 들어갔던 염소는 앞으로 나올 거고 앞으로 튀어나왔던 브로마이드는 뒤로 들어가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얘는 자 얘를 딱 평행이동 시켰을 때 겹쳐져요? 절대 겹쳐낼 수 없어요. 얘는 이렇게 올렸을 때 절대 겹쳐지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둘이가 절대 겹쳐지지 않을 때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이넨티오머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가 있다. 아주 이상적인 구가 있다. 아시겠죠? 아주 이상적인 구를 거울에 대면 뭐가 만들어지죠? 구가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 둘이가 서로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당연히 서로 겹쳐진다고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거울 앞에 대면 거울상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거울 앞에 대면 뭐가 그림이 나와야지. 거울 앞에 대는데 그림이 안 나오면 그게 뭐야? 상모가 거울 앞에 댔는데 거울 안에 모습이 안 나타나. 그게 뭐야, 상모가? 그게 뭐예요? 뱀파이어잖아, 뱀파이어. 건이 뱀파이어 알아요, 뱀파이어? 건이 뱀파이어 좋아해요, 싫어해요? 몰라? 그래? 성목이 뱀파이어 좋아해, 싫어해요? 하여튼 뱀파이어 알죠? 그 뱀파이어 왜 그 있잖아요. 십자가로 말뚝 박으면 죽고 막 그거 막 마늘 먹으면 죽고 뭐 그거 알잖아요. 한번 몰라요? 알죠? 걔들 특징이 또 뭐야? 낮에 못 돌아다니잖아. 자외선에 약해서. 그리고 이제 걔 거울에 대면 거울의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혹시 왜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해. 그게 걔들의 특징이니까요. 아마 그 가시광선이 투과되나 보죠, 뭐. 반사가 안 되고. 성 알겠죠? 그러니까 거울에 갖다 대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건 귀신이지. 무슨 말 되겠죠? 귀신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거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거울상이 있는데 그 거울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어떻게 구분이 돼? 원래 거랑 겹쳐지느냐, 원래 거랑 겹쳐지지 않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럴 경우, 겹쳐질 경우는 이때는 이넨티오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때는 이넨티오모가 없는 거라 이런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넨티오모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가 이넨티오모가 되는 거지. 알겠죠? 정말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이 거울상 이성물체에 대해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카이럴 카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카이럴 카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히 번역은 없어요. 그냥 한글로도 카이럴 카본 이렇게 쓰기 때문에 번역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카이럴 카본인데,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탄소고요. 관습적으로 이 백설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조건이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뭐죠? sp3 사면체 중심 탄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변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탄소를 카이럴 탄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두 구조에서 카이럴 탄소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얘하고 얘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탄소는 sp3 혼성의 사면체 중심 탄소죠. 상목 사면체 중심이라는 거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p3, sp3인데 주변에 뭐가 붙어 있냐면 수소 메틸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수소 메틸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4개가 어떻게 돼요? 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놈도 사면체 탄소고 이놈도 사면체 탄소가 된다는 얘기지. 저 둘 중에 뭐래도 한 가지가 같으면 4개 중에 2개가 같으면 절대로 카이럴 탄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4개가 다 다를 때.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이때 여기에 어떤 표현을 해주냐면 이 탄소에다가는 공식적으로 R이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이 탄소에다가는 S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아시겠죠? 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이럴 탄소는 R 혹은 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이럴 탄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세 번째 카이렐리티와 이넨티오머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걸 한번 또 하나 살펴보죠. 카이렐리티가 뭐냐면 카이럴 탄소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요런 그 존재 자체를 요걸 뜻하는 말이 카이렐리티예요. 그래서 카이럴 탄소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카이렐리티라고 한다고 하겠죠. 그럼 저렇게 카이럴 탄소가 있냐 없냐와 저 지금 상목 이게 뭐 줄임말이에요? 발음을 해. 이넨티오모 아시겠죠? 이넨티오모 하겠죠? 우리말 번역은 거울상의 성체. 그러면 이 카이럴 탄소가 있냐 없냐와 저 이넨티오모가 있냐 없냐 사이의 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카이럴 탄소가 있다. 카이럴 탄소가 없다. 자, 요 구분과 그 다음 이넨티오모가 있다. 그리고 이넨티오모가 없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구분하면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죠. 하나라도 빠지는 게 없죠. 있다 없다로 구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카이럴 탄소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이넨티오모가 있는 경우가 이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예요. 혹은 이넨티오모가 있어서 봤더니 카이럴 탄소가 있는 게 이 또한 또 거의 대부분의 경우예요. 이 두 개가 마치 필요충분 조건처럼. 그렇다면 이넨티오모가 없어서 거울상 이성물체가 없어서 살펴봤더니 카이럴 탄소가 없고요. 카이럴 탄소가 없어서 살펴봤더니 이넨티오모가 없는 경우가 이게 또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는 개념적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카이럴 탄소가 있으면 거울상이 있는 거고요. 카이럴 탄소가 없으면 거울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거꾸로 거울상이 있으면 항상 또 카이럴 탄소가 있는 거고요. 거울상이 없으면 카이럴 탄소가 없는 거죠. 거의 대부분. 알겠죠? 그런데 이때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어떤 현상? 카이럴 탄소는 있는데 이넨티오모가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매조라고 하죠. 이거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렇죠? 상목 뭐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매조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놀랍게도 카이럴 탄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넨티오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워낙 가지수가 다양해서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만 보면 요거는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매조 이게 꼭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 카이럴 탄소가 있고 이넨티오모가 있고 카이럴 탄소 없고 이넨티오 없는 요 대부분의 경우와 매조 이걸 반드시 같이 공부하고 철저하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1, 2, 3 한 다음에 4. Absolute Configur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Absolute Configuration,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절대 배열입니다. 절대 배열. 아, 비열? 절대 배열.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절대 배열이 뭐냐? 얘는 카이럴 탄소에 R 혹은 S의 표현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Absolute Configuration 어떻게 하느냐?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카이럴 탄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카이럴 탄소의 존재를 확인하라는 게 뭐냐면 카이럴 탄소를 찾으라는 얘기지. 카이럴 탄소가 없는데 RS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카이럴 탄소가 있어야 RS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카이럴 탄소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카이럴 탄소가 없어. 그럼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카이럴 탄소 찾았어. 그럼 찾은 상태에서 RS라는 구분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그 카이럴 탄소에 결합된 서로 다른 4개의 치환기에 1에서 4등의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무엇을 이용하여? 그 유명한 CIP 룰을 이용해서. 그래서 CIP라고 하는 룰이 있거든요. 그 CIP 룰을 활용해서 카이럴 탄소에 붙은 4개의 치환기에 1, 2, 3, 4등을 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CIP 룰이 뭔지는 곧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세 번째, 그 우선순위의 방향에 따라 다음처럼 R 혹은 S를 부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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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카이럴 탄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카이럴 탄소를 중심으로 반드시 어떤 기하학 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3원체 중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그죠, 상목?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현재 그 카이럴 탄소라고 합시다. 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4, 1, 2, 3. 자, 4, 1, 2, 3. 이게 뭐냐? 요 4, 1, 2, 3이 아까 얘기했던 CIP 룰로 결정된, 근데 아직 CIP 룰은 안 했어요. CIP 룰을 배우고 그걸로부터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CIP 룰을 배웠다 치자 이런 말이겠죠. 배웠다 치자. 그래서 CIP 룰을 배우고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는 CIP 룰로 결정된 각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표현했다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래서 보시다시피 1등부터 몇 등까지? 4등까지 하겠죠? 왜 4등까지밖에 없어요? 상목씨 왜 4등까지, 왜 5등은 없어요? 뭐라고 크게? 치환기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5등, 6등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요 카이럴 탄소 있죠? 카이럴 탄소. 카이럴 탄소 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뻗습니다. 엄지손가락. 무슨 손가락? 엄지손가락.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일 거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일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카이럴 탄소에서 4번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뻗은 다음에 그럼 4개의 손가락이 있죠. 찾았어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있죠. 그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여기에 있는 1, 2, 3 얘를 짜잔. 보이세요? 나머지 4 손가락이 (1, 2, 3)의 순서로 휘감게 되죠. 이해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상모 이해했어요? 자, 엄청 올려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잡으면 1, 2, 3, 3, 1, 2, 2, 3, 1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면 1, 2, 3이나 3, 1, 2나 같은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뻗었을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1, 2, 3으로 휘감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놈한테 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R이란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바로 랩터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보안이 영어겠어요? 영어는 아니겠어요? 영어가 아니고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의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온 오른쪽이라는 말에 저 R을 따서 저럴 경우 저 탄소에 R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상목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자, 똑같은 탄소가 있고, 자,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줄게요. 자, 똑같은 탄소가, 이게 또 어떤 카이럴 탄소가 있는데, 3연체 중심이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 치환기들이 서로 다른 4개가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이때 요 놈이 보시다시피 카이럴 탄소일 텐데, 이때 여기서 이게 4번이고, 여기가 1번이고, 3번이고, 2번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보이시죠? CIP 룰을 적용해서 내 탄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이 뭐 누군 1번이고 누군 4번이고 어쨌건 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해지는 방식이 요거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아까 카이럴 탄소에서 어느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으라고 했죠? 어느 쪽으로? 카이럴 탄소에서 몇 번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으라고 했죠? 성목씨 어디? 4번. 이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뻗어요. 그리고 이때 나머지 1, 2, 3번 있죠. 나머지 1, 2, 3번. 그 나머지 1, 2, 3번으로 편의상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1, 2, 3번으로 삼각형을 딱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경우는 어느 쪽 엄지손가락을 뻗어야 1, 2, 3번의 네 손가락 회전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뻗으면 이 4개의 손가락이 1, 2, 3을 휘말게 되겠죠. 상무씨 오케이? 오케이? 이럴 경우 요 놈을 S배열이라고 합니다. S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시니스터라고 해요. 시니스터. 얘는 라틴어에서 왼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왼쪽이라고 하면 긍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에요? 왼쪽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직 다 안 나왔는데 스파이더맨 알죠? 스파이더맨의 최고의 적이 누구예요? 스파이더맨 최고의 적. 영화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영화에 나온 스파이더맨들의 적들은 약간 곁두리 적들인데, 빌런들인데, 스파이더맨이 대항하게 되는 최강의 적 군단이 바로 6명이 모여 있는데, 그걸 스파이더맨 코믹스에서 시니스터 6라고 해요. 6명의 악당들. 그럼 시니스터 6가 무슨 말이겠어요? 왼쪽 6명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왼쪽이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말로도 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시니스터에서 딴 S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무씨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R과 S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다. 자, 그럼 뭐 해볼 거냐?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상목씨 이제 드디어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넨테온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O 칸 인골트
프렐로그 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 이니셜을 대문자로 쓴 거 보니 저 셋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이쪽에 업적을 쌓은 아주 유명한 3명의 화학자를 한꺼번에 쓴 건데 저 3명은 이 룰을 개발한 업적으로 뭘 받게요? 뭘 받게요? 노벨상 받습니다. 이 CIP 룰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규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예를 들면 빨간 불에는 건너지 마세요, 파란 불에 건너세요 하는 그냥 규칙일 뿐인데도 그 규칙이 엄청난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화학에서의 그 중요한 업적을 따서 기려서 저 3명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알겠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기하학적이다. 무슨 적이다? 아주 기하학적이다. 자, 이건 뭐냐? 첫 번째 1. 뭐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칸-이골트 프렐로그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칸-이골트 프렐로그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무슨 번호? 상목씨 무슨 번호? 원자 번호.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자, 여기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염소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 번호 몇 번? 수소 원자 번호, 그러니까 나머지 결합선도 있겠지만 그냥 이 둘만 비교해보자 이런 말 알겠어요? 그럼 수소 원자 번호 몇 번? 1번. 염소 원자 번호 몇 번? 17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 둘 중에 원자 번호 누가 커요? 원자 번호 누가 커요? 당연히 염소 크잖아요. 그럼 이 경우 누가 우선순위가 빠르다? 이게 염소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것만 놓고 보면 CIP 룰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저것만 놓고 보면 단순한 거 같지.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는 게임 중에 그냥 뭐 일정 수준의 재미를 놓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단순해서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재미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임 중에서 그 룰이 가장 간단한 룰을 갖고 있는 게임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 룰이 가장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 룰밖에 없어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그 게임은 그 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룰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이 있죠? 인간이 만든 게임 중에서 가장 룰이 간단한 게임? 바로 바둑이에요.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오늘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바둑은요, 룰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룰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룰밖에 없어요. 어떤 룰이냐면요. 어떤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감싸면 얘가 죽는 거예요. 끝! 이게 다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어떤 돌을 양옆을,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쪽은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는 인정되지 않고 요 자리만 딱 막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 룰 말고 다른 룰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진짜 룰이 저거 하나밖에 없다면 룰이 간단해, 복잡해? 엄청 간단하지.
그러면 바둑은 간단한 게임이겠네? 그럼 바둑이 간단한 게임이면 그 미쳤다고 사람 이긴다고 막 알파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겠어? 왜 이거 복잡해지겠어? 바로 이 간단한 룰이 중첩이 되면서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진법은 숫자 뭐로만 표현돼요? 이진법은 0, 1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겠네? 근데 이진법을 중첩시키면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죠. 중첩시키는 방식을 두 가지 해서 00, 01, 10, 00 이렇게 해버리면 중첩하는 방식이 하나만 더 도입하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옆에서 확장이 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룰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룰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 박 터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CIP 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점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크게 어렵진 않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좀 갈라져 나온 원리 중에는 하나 또 다른 룰 중에 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위원소. 상목씨? 동위원소가 뭐예요? 동위원소 뭐예요? 뭐는 같은데 뭐가 다를 때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다른 게 동위원소예요? 질량 뭐? 질량이 아니지. 뭐가 다른 거야? 질량 뭐? X를 원자 번호라고 할 때 Z가 뭐예요? 원자 번호 A는 질량수. 질량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질량수가 다른 거 알겠죠?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라고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 질량수가 다른 거. 자, 동위원소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화학을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동위원소 영어로 뭐예요?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소토프. 자, 동위원소의 경우는 자, 잘 봐요. 원자 번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동위원소는 뭐가 같아요? 원자 번호 같잖아. 그럼 이런 경우도 CIP 룰이 적용이 되느냐? 된다 이런 말이지. 어떻게? 원자 동위원소의 경우는 요렇게 질량수가 클수록 더 우선입니다. 자, 예를 들어 탄소가 있고 수소. 근데 여기에 중수소가 있다고 칩시다. 중수소를 저렇게 뒤로 표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중수소를 뒤로 표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H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얘 원소 기호 뭐예요?
하이드로젠이죠. 어?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몇 번? 1번. 질량수 얼마? 1. 자, 근데 H라고 쓰기는 쓸 수 있는데 쓰는데 원자번호는 1번인데 질량수가 2인 게 있어요. 얘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읽을 때 듀티리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듀티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이게 중수소예요. 그래서 듀티리움의 D를 따서 얘를 보통 D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듀티리움의 약자가 저 D라서 앞에를 저렇게 D로 쓰는 거다. 상호씨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둘 원자번호는 똑같이 1, 1이지만 질량수가 얘는 1이고 얘는 질량수가 2라고. 이런 경우는 누가 이겨요? 누가 우선순위가 빨라요? 이게 빠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클수록 번호는 빠른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클수록 1번인 거 알겠어요? 1번 쪽으로 가는 거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상식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저기 줄게요. 자, 그 다음은 자, CIP 룰. 자, CIP가 뭐 줄임말인지 알았죠? 칸, 인골트, 프렐로그 하시겠죠? 앞자리 이니셜 딴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E. 선택의 경우 N. 선택의 경우 N. 해당 치환기에 결합된 다른 원자의 원자번호. 선택의 경우엔 해당 치환기에 결합된 다른 원자의 원자번호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기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탄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도 탄소가 붙어 있다 치자. 알겠죠? 자, 그러면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6번이잖아.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6번이잖아. 그럼 이때 이 둘이는 구분돼요? 구분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만약 이 탄소엔 슈쇼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CH3를 노멘클레이처 상에선 또 무슨 그룹이라고 해? 알킬 그룹, 메틸 그룹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여기에 슈쇼 다 똑같은데 놀라웠게도 이 자리에 메틸이 붙었다고 쳐봐. 저럴 수 있지. 삼목씨 저럴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부분을 메틸 그룹이라고 했다면 이건 또 우리가 전체로 덩어리도 뭐라고 불렀어? 이거 메틸이라고 할 때 이거 뭐라고 불렀어? 크게. 에틸이라고 썼지. 에틸.
까먹었을 것 같아서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이거 탄소고 이거 탄소라 구분이 안 될 것 같지만 얘는 메틸이고 얘는 에틸이 되면서 이제 이 둘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둘은 달라진 거죠, 그렇죠? 달라졌다면 구분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달라졌다면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 어디에 우선순위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어디 우선순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잘 봐요. 수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고 1번이잖아요. 수소 원자번호 뭐예요? 1번이죠? 1번이죠? 얘 원자번호 뭐예요? 6번인 거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6번 똑같지? 그지? 똑같지? 6일 똑같지? 6일 똑같지? 근데 6일인데 누구는 66이지? 그럼 누가 우선순위 빠르겠어? 이쪽이 우선순위가 더 빠르다 이런 말이야. 혹시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아야, 아파. 자, 두 번째는 자, 탄소인데 여기도 탄소고 여기도 탄소 똑같아. 됐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메틸 그룹이, 여기 또 메틸 그룹이, 여기 또 메틸 그룹이. 알겠죠? 메틸 그룹이야. 근데 이때 여기에 수소야, 여기에 수소야, 여기에 F야. 저기에 F야. 그럼 어디가 2일까? 어디가 2일까? 자, 어떻게 되냐면 탄소는 원자번호가 똑같이 6번이지. 근데 여기 수소 1번, 서수 1번, 근데 6번 탄소에 또 6번이 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6일 이것만 보면 66에 보면 이쪽이 일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의 원자번호 어떻게 되지? 9번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다른 모든 치환기 중, 여기에 붙어 있는 다른 모든 치환기 중 모두를 합산하거나 모두를 동시에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잘 봐. 66이면 원자번호 제일 큰 게 뭐야? 66이면 원자번호 제일 큰 건. 그냥 66 순서 배열이잖아. 그러면 69에서 가장 원자번호 배열이 큰 게 뭐야? 69지. 그러면 66과 69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우선순위가 빠른 거야? 바로 이쪽이 우선순위가 더 빠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상황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칸 인골트 프렐로그 룰은 우선 원자 번호가 우선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치환기가 계속 확장되면서 이 개념이 그 다음으로 계속 번져나가면서 상당히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걸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치환기에
다중결합. 무슨 결합? 다중결합. 치환기의 다중결합. 바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등을 뜻하는 거예요. 이 있는 경우는 해당 원자가 거듭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이시죠? 예?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탄소에 자, 여기에 짜잔 삼중결합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경우도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어디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주하라는 거냐면, 탄소의 수소, 탄소의 수소. 자, 다 좋은데 잘 봐요. 이때 얘를 이렇게 간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얘는 이렇게 간주하라는 뜻이에요.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목씨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저렇게 간주하라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삼중결합하고 있죠. 그러면 흰 탄소가 노란 탄소랑, 그러니까 CIP 룰에서만 통용되는 건데, 흰 탄소하고 노란 탄소가 서로 3번 결합했다는 뜻인 거예요. 즉 흰 탄소에 노란 탄소가 3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흰 탄소에 노란 탄소가 3번 결합된 거예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노란 탄소에도 흰 탄소가 3번 결합된 거예요. 노란 탄소에도 흰 탄소가 3번 결합된 거예요. 상호 이해했어요? 그럼 이중결합이죠. 그럼 이건 서로 몇 번 결합한 거다? 2번 결합한 거다. 그러니까 흰 탄소에 노란 탄소가 2번, 노란 탄소에도 흰 탄소가 2번.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탄소에 보세요. 이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탄소에는 탄소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 탄소에는 탄소 뭐가 붙어 있어요? 수소가 붙어 있죠. 그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갈 곳도 없어. 가장 얘를 기준으로 탄소는 구분이 안 돼. 이건 똑같잖아. 근데 이 탄소에는 탄소가 붙어 있고 이 탄소에는 수소가 붙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빠르겠어? 원자 번호가 빠를수록 이긴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쪽이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다. 자, 이 CIP 룰에서 또 하나 외워놓으면 편리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CIP 다시. 자, 우리말로 탄화수소 라고 하는 게 있죠. 상목씨, 탄화수소가 뭐야? 탄화수소가 뭐야? 뭐하고 뭐로만 구성된 거?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걸 탄화수소라고 했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걸 탄화수소라고 했지. 탄화수소에서는 이거예요. 탄화수소에서는 그러면 탄화수소에서는 이라고 한 거니까 탄소하고 수소가 아니라 다른 원자가 붙어 있으면 지금 하는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성립 안 한다는 얘기야? 탄화수소가 아니면 지금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오직 탄화수소에서만이에요. 오직 탄화수소에서는 만이라고 해야 되겠다. 오직 탄화수소에서만. 빨리 판단할 때 이걸 쓰면 되게 편해요. 탄소의 차수가 클수록 CIP 우선순위가 빠릅니다. 뭐를 적용하라고요? 탄소의 차수를 고려하면 CIP 룰을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목씨 뭘 적용하라고요? 탄소의 차수. 그래서 상목씨 혹시 이거 기억나요? 탄소, 메틸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몇 차 탄소죠? 4차 탄소죠. 4차. 4땡 이렇게 쓰고 읽을 때 4차 이렇게 읽는 거죠. 기억나요? 혹은 이렇게 쓰면 이건 몇 차예요? 얘는 몇 차야? 3차. 기억나죠? 지금 지정하는 탄소에 또 다른 탄소가 3개 붙어 있으니까 3차. 지정 탄소에 또 다른 탄소가 4개 붙어 있으니까 4차.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디 적용하면 빠르냐면요. 이거예요. 자, 얘만 놓고 보면 얘는 몇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은 이거니까 이건 빼고 알겠어요?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얘를 중심으로 얘가 탄소 몇 개 붙어 있어요? 탄소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몇 차라고 할 수 있겠어요? 2차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주변에 탄소 몇 개 있어요? 이거 시작된 이 탄소 빼고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 붙어 있으면 몇 차예요? 3차죠? 그럼 이때 둘 중에 누가 이긴다고요? 차수가 클수록 이긴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 돌아가 볼까요? 이 탄소 몇 차예요? 이 탄소는 빵차죠?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는 거 빼고 알겠어요? 빼고 여기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빵 차죠. 그럼 이 탄소는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누가 이겨요? 얘가 이겼다고. 알겠죠? 자, 이 탄소 몇 차예요? 이 탄소 몇 차예요? 빵 차죠? 탄소 없잖아요. 알겠죠? 이 탄소 몇 차예요? 3차죠? 근데 누가 이겨? 이게 이기죠. 왜죠? 탄화수소가 아니니까. 알겠죠? 탄화수소가 아닌 경우는 차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 경우는 탄소의 차수만 따져도 금방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부터 예를 들어 자 RS 뭐예요? RS 뭐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상목씨 RS 뭐예요 저거? 건이는? 바로 봐. R이죠? 자, 우선순위 누가 1등이에요? 1등. 1등 누가 1등이에요? 자, 우선순위는 기본이 뭐라고요? 원자번호. 그러면 상목씨 2등 누구예요? 3등. 꼴찌. 수소. 그러면 수소 쪽으로 뭘 향하라고요? 수소 쪽으로.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1, 2, 3으로 뭘 만들고요? 1, 2, 3으로 삼각형을 만들고요. 그 삼각형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으로 1, 2, 3 감기죠. 오른손 찔렸는데 감기죠. 그건 말이지. 왼손 찌르면 감겨요, 안 감겨요? 왼손 찌르면 2, 1, 3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손 4번으로 찌르고 손으로 휘감으면 1, 2, 3이 결정이 되니까 얘는 R이라고 할 수 있다고. S가 아니고.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